그렇지 않습니까? 시장에 가가지고 아줌마들한테 뭐 떡볶이 사먹고 저 한나라당이나 대표되는 이런 사람들 가면 수시로 시장에 가요. 재래식 시장에 가서 뭐 물건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사진 찍고 끝나는 거예요. 아니 왜 재래식 시장이 그렇게 자주 가느냐? 아니 모든 국민들이 그럼 재래식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냐? 왜 한 20일 전에 있었던 그 임진강 북한이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6명 죽었어요. 대통령이 왜 그 현장에 안 갑니까? 대통령은 왜 그 임진강 현장에 안 갑니까?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빈소에 가면 안 됩니까? 아니 거기 재래식 시장에 가서 아줌마들하고 부둥켜 안고 등 두드려 주는 시간에 그 시간에 한 반만 내가지고 정말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은 졸지에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억울하게 죽은 6명의 그 빈소 유가족 아닙니까? 그것도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 6명이 안 죽을 수가 있었어요. 이 대통령이 지휘하는 우리 행정기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6명이 죽었으니까 거기 가서 위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제 이야기는 대통령이 그런 데까지 조금 갈 시간은 없을지도 모릅니다. 그러나 재래시장에 그래 자주 가니까 제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임진강 사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대처한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. 어떻게 대처했습니까? 6명이 죽었다. 유감을 좀 표시한다 이렇게 됐어요. 유감이다. 그러니까 막 비판을 하니까 사과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사과.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? 사과하면 끝입니까? 북한이 물론 사과도 안 했지만 사과한다고 한들 그게 끝날 일입니까? 북한 놈들이 사과하고 김정일이가 사과하고 사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 안 합니까? 북한이 사과한 게 한두 번 아닙니다. 딱 그게 벌을 줘야죠. 요런 짓을 하면은 요렇게 당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안 하는 거 아닙니까? 북한은. 요런 일을 하면은 요런 꼴을 당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이 몇 개 있습니다. 첫째는 6사람 죽었으니까 1인당 한 $10,000,000씩 배상을 신청하는 겁니다. $6,000,000 좀 올라. 안 주면은 국제법정에 북한을 상대로 제소를 해요. 그래서 이기면은 해외에 있는 북한 정부 재산 다 압류를 해버립니다. 동시에 개성공단에서 임금 줄 거를 가져오면 됩니다. 두 번째 방법은 2004년 이후에 우리가 안 하고 있는 휴전 선상의 대북방송, 대북 정황판 방송, 휴전선에 마이크 정황판 설치해놓고 북쪽으로 방송을 하던 걸 2004년 노무현 때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. 그걸 다시 방송을 합니다. 다시 방송하면 김정일이가 골치가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. 두 번째 방법이 보는 게 있고, 세 번째 방법은 뭐냐? 제주하고 부산하는 사이를 지금 멋대로 가는 북한의 상선이 멋대로 다닙니다. 그 상선에 미사일, 핵무기, 마약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. 확인하려고 전화를 통신을 하면 대답을 안 합니다. 그걸 과거처럼 2005년 이전으로 돌려가지고 열흘 이내로 사고 안 하면 앞으로 북한 상선을 통항을 금지시킬 겁니다. 요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왜 이 정도로 이걸 못합니까?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대통령 자리에 국민학교 반장이 앉아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.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해야 되는 거. 국가면은 해야 돼요. 국가면은 만약 개모임이면 뭐 안 해도 됩니다. 대한민국의 개모임이면은 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래요.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가입니다. 국가는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. 자국민을 반드시 보호해야 됩니다. 자국민을 반드시 구출해야 돼요. 또 안보상의 도전을 받으면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됩니다. 응징하는데 많은 사람이 죽어도 할 수 없어요. 자국민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10만 명이 죽는 전쟁도 하는 게 국가입니다. 반드시 해야 됩니다. 안 해요. 그러면 이스라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참 비슷하죠.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참고로 해야 될 나라가 세계에서 딱 한 나라가 있다면 이스라엘입니다. 이스라엘이 처한 환경이
우리가 처한 환경하고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.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핵 강대국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하는 도전만 받아도 그 10배, 100배로 보복을 합니다. 그러니까 생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예, 근데 1972년에 여름 올림픽이 독일 뮌헨 서독 뮌헨에서 열렸어요. 72년입니다. 그때 팔레스타인 게릴라 테러리스트죠. 블랙 세템버라는 이 조직은 8명이 선수촌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선수 코치 11명을 죽였습니다. 이쪽도 5명 죽었어요. 근데 3명은 수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그런데 몇 달 뒤에 이 팔레스타인 테러단이 그 수도 비행기 회사 루프트한자에 여객기를 하나 납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수도를 잡고 있는 그 3사람 풀려달라 해가지고 풀어주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. 11명이나 죽었는데.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골다 메이어 여자 수상이 있을 때 그 정부 안에 암살단을 만들었습니다. 암살단을 만들어가지고 이 뮌헨 올림픽 테러에 가담한 이 블랙 세템버 소속 간부들을 다 잡아 죽인다 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가공시켜서 그 뒤 20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. 그래서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. 거기에 가담했던 외국으로 쫓아다니면서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. 그러다가 한 번 사고가 났어요. 노르웨이에서 엉뚱한 사람을 죽였어요. 엉뚱한 모르고 사람을 죽였습니다. 그래서 그 5명이 거기서 노르웨이에서 잡혔어요. 이 큰 국제 문제가 됐습니다. 그러나 또 이스라엘이 끈질게 외교를 공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3년 뒤에 다 그 잡혔던 5사람 다 돌려받았어요. 국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. 그럼 우리는 그동안 뭘 했냐? 김일성, 김정일이가 남한 대통령 죽이기 위해서 도대체 몇 분이나 노력을 했습니까? 이거 수도 우리가 아는 것만 1968년 1.2.1 사태 김신조 보내가지고 청와대를 친 거예요. 그 다음에 1974년 8월 15일날 문세광이를 보내가지고 박정희 죽이려고 하다가 부인을 죽게 한 유명한 유경수 여사 기살 사건. 그 다음에 아웅산 테러 17명을 내용에서 죽게 합니다.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보복을 못했어요. 보복을 안 했습니다. 그러니까 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우리가 보복을, 이스라엘 같은 데 어떻게 보복을 했겠습니까? 김일성, 김정일을 죽이죠. 아마 죽였을 거예요. 이스라엘 같았습니다. 아니, 저놈들이 우리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김일성, 김정일을 죽이는 암살단을 보내야지. 이걸 안 하니까 계속 그게 칼 폭파 사건, 강릉 무슨 저기 공비 생육 사건, 드디어 임진강 홍수 사건, 이런 걸 일으키고 있습니다. 왜 이런 걸 못하느냐? 이번에 국방장관이 새로 임명이 되어가지고 청문회를 하는데 이 국방장관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, 국방장관이 이제 됐어요. 김태형이라는 사람이 합참의장 출신인데, 북한이 오히려 수문을 열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. 북한이 오히려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. 오히려 그때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북한이 할 수 없이 수문을 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합참의장이 아니 그게 보이고 뭐고 따질 필요 있습니까? 우선 수문을 열 때는 남한에 통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남한에 통보를 했으면 의도가 없다고 봐야 돼요. 왜 무단 방류를 합니까? 그것도 새벽에 또 물이 한도로 빵도 아니고 4천만 톤을 내려보냈어요. 4천만 톤. 여기 부산에 회동수원지라고 있죠. 저기가 아마 저돌 터져 뿌리면 한 2천만 톤 나올 거예요. 그만큼 물을 내려보내면서 전화 한 번 없었다. 그럼 의도지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? 그거를 국방장관이라는 자가 의도가 확인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요.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답답해가지고 그 김무성 의원인가 하는 사람이 질문하면서 아니 6명이 죽고 무단 방류가 있는데 의도가 확인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계속 의도가 확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. 이것 하나로 국방부 장관 자격이 없는 거죠. 이걸로 제일 앞에서 화를 내야 될 사람이 아닙니까? 그 국방장관이.
그런데도 꼭 남의 이처럼이 아니라 북한을 변호를 어떻게 더 할 수 없느냐 해가지고 머리를 자르는 이런 식의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정말 더 큰 문제가 뭐지 않습니까? 그런 국방장관을 비난하는 여론이 일어나지 않았어요. 그런 국방장관이면은 국방장관 임명해서는 안 된다. 라고 사설도 쓰고 데모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 국방장관이 재산 문제는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. 오히려 오랜만에 깨끗한 장관이 한 사람 나왔다 해가지고 온 언론이 그 사람한테 박수를 쳤습니다. 요게 한국의 위기입니다.